최고급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부드러운 불빛 아래 값비싼 식기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남의 유명 프렌치 레스토랑, 그 중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VIP룸은 오늘 저녁 최유라의 가족을 위해 통째로 예약되어 있었다. 허영심 많은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그들의 자랑스러운 딸이자 오늘의 주인공인 최유라가 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이서연과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서연은 이런 자리가 여전히 조금은 불편했다. 화려한 장식과 격식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꼿꼿한 자세와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서 남편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가만히 잡아주고 있었다. 그는 이런 소란스러운 자리에 익숙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아내의 작은 표정 변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며, 우리 유라가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가 대박이 났다지 뭐니. 프랑스 본사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대. 이모의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는 듯 유난히 컸다. 그녀는 큼지막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딸의 성공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서연을 향해 동정 어린 시선을 던졌다. 우리 서연이도 어렸을 때 고생만 안 했으면 지금쯤 유라 언니처럼 멋지게 일하고 있었을 텐데. 안타까워라. 그 말에 서연은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과거의 가난과 고통은 그녀에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지만 이모는 늘 그것을 끄집어내어 그녀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는 했다. 그것이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서연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유라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어머니의 말에 날개를 달았다. 엄마도 참 서연이한테 왜 그래? 지금은 KL 이노베이션스 대표님 사모님인데 내가 백날 일해봤자 서연이 발끝이나 따라가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꿀이 발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노력이 아닌 오직 남편을 잘 만난 운 덕분이라고 교묘하게 비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어느새 서연을 지나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형부, 요즘 업계가 어렵다는데 KL은 계속 성장세라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형부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는 다들 전설처럼 이야기하던데 오늘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유라는 상체를 지훈 쪽으로 기울이며 노골적으로 매력을 발산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성과 미모라면 어떤 남자든 넘어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특히 서연처럼 볼품없는 여자에게 과분한 남자는 더욱더. 강지훈은 그런 유라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경영 전략의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처제. 제 아내가 제 곁을 지켜주는 것. 서연이가 주는 안정감과 영감 없이는 지금의 저도 KL도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유라가 아닌 서연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대답은 유라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이서연의 어떤 점을 보고 저렇게까지 감싸고 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화제를 바꾸어 다시 서연을 공격했다. 서연이는 좋겠다. 형부가 이렇게 다 해주고 하루 종일 집에서 뭐래 심심하지는 않아. 나처럼 바쁘게 사는 사람은 가끔 서연이처럼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삶이 부럽더라. 그것은 부러움이 아닌 명백한 경멸이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언니처럼 바쁘지는 않지만 저도 제 자리에서 제 몫을 하고 있어요. 지훈 씨가 편안하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어색하고 불편한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강지훈은 더 이상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대체 그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 앞에서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들을 할 수가 있지? 그는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진심으로 화가 나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지훈 씨. 난 이제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줘서 정말 든든했어요. 그녀는 강인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오늘 유라가 보여준 노골적인 질투와 탐욕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폭풍의 전조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유라의 도끼 어린 눈빛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족 저녁 식사가 끝난 며칠 후 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현대 미술 작품으로 장식된 그녀의 사무실은 그녀의 성공과 야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강지훈이 그 완벽한 남자가 모두의 앞에서 자신을 거절하고 볼품없는 이서연을 감싸고 돌았던 그 순간이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녀의 질투는 이제 명확한 목표의식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가져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처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서연에게는 없는 것 바로 지적인 전문성과 사회적 성공을 무기로 그에게 접근해야 했다. 그녀는 이서연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세상에서 자신이 강지훈의 유일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유라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IT 투자 포럼에 강지훈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참석하기 어려운 행사였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VIP 초대장을 손에 넣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행사를 위해 단순히 값비싼 옷을 고르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KL 이노베이션스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섭렵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부터 경쟁사 동향, 그리고 강지훈이 발표할 연설의 주제가 될 미래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논문까지. 그녀는 그와의 짧은 대화를 위해 마치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처럼 공부했다. 이서연 같은 여자는 평생 이해하지 못할 지적인 매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포럼 당일이 되었다. 수많은 기업가와 투자자들로 북적이는 행사장은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의 연설은 힘있고 논리적이며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유라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 네트워킹 시간이 되자 유라는 마치 한 마리의 우아한 표범처럼 목표물을 향해 움직였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다가가 마치 정말로 놀랐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머, 형부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계산된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그의 연설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었다. 오늘 연설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AI와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융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최근에 저희 회사 신규 럭셔리 마케팅 전략에 적용하려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공부한 모든 지식을 쏟아내며 주변 사람들까지 감탄할 정도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강지훈은 노련한 CEO였다. 그는 유라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그녀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이 흥미롭다고 인정하면서도 결코 깊은 대화로 이어가지 않으려 미묘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이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처제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유라는 자신이 강지훈에게 강렬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고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강지훈의 마음속에는 깊은 찝찝함과 의구심만이 남았다. 그녀의 과도한 열정과 꿀을 바른 듯한 말들은 우호적인 네트워킹이 아니라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계획된 접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지훈은 망설임 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방금 있었던 우연한 만남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저녁 식사 때와는 다른 종류의 진지함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아무래도 유라 씨가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게 접근하는 것 같아. 단순한 질투심으로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의 경고는 전화기 너머의 서연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그것은 이제 막 발사된 꿀을 바른 독화살이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계획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진입해야 함을 깨달았다. 강지훈의 프로페셔널한 철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상처를 입혀야 했다.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 KL 이노베이션스였다. 그녀는 청담동의 한적하고 어두운 배서 한 남자를 만났다. 업계에서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 기자였다. 그는 돈만 주면 어떤 기업이든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평판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유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KL 이노베이션스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들어있었다. 물론 대부분은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거나 완전히 날조된 정보들이었다. KL의 핵심 기술이 사실은 해외의 한 벤처기업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주세요. 그리고 최근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사실은 심각한 재정난을 감추기 위한 쇼라는 뉘앙스로 기사를 써주시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며칠 후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리 유명하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한 인터넷 경제지에 김 기자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직접적인 비난 대신 의혹 제기라는 교활한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KL의 주력 기술이 과거 미국에서 실패한 한 프로젝트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최근의 투자 유치가 사실상 돌려막기가 아니냐는 식의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진실의 불씨에 독을 타서 퍼뜨리는 것과 같은 악의적인 방식이었다. 그 파급 효과는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다. KL 이노베이션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했다. 불안해진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던 파트너사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회사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복도를 오가는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강지훈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혼란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희열을 느꼈다. 떨어지는 주가 그래프는 마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성적표처럼 보였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곧 강지훈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녀의 망상은 이미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어 폭주하고 있었다. 김 기자의 공격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라가 제공하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KL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연이어 쏟아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인용한 인터뷰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사실인
양포장한 칼럼 등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KL 이노베이션스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회사의 컨트롤 타워에서 밤낮으로 위기 대응팀을 지휘했다. 그는 스트레스와 분노에 휩싸였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언론의 문제 제기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진 조직적인 공격임을 직감했다. 그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무팀과 홍보팀에게 루머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냉철한 리더십은 흔들리는 회사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유라는 가장 위선적인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걱정하는 사촌 언니의 목소리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괜찮아. 뉴스 보고 너무 놀랐어. 형부 회사가 그렇게 안 좋다니.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까? 우리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언론계 쪽으로 힘을 써주실 수도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짜 동정이 뚝뚝 묻어났다. 자신이 만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자신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는 술수였다. 서연은 그 전화를 끊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에 차가운 분노 때문이었다. 유라의 전화 기사가 터져 나온 시점, 그리고 그녀의 가식적인 걱정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악의적인 기사 제목을 노려보았다. 그녀가 예감했던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녀는 그 폭풍을 불러온 장본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KL 이노베이션스를 둘러싼 폭풍이 최고조에 달하던 그날 밤, 강지훈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회사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그와 서연의 집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서연은 말없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값싼 동정을 건네지 않았다. 그가 모든 말을 쏟아내고 깊은 한숨과 함께 침묵에 잠겼을 때 그녀는 조용히 자신이 정리해둔 태블릿 PC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냉철한 분석의 결과물이었다. 지훈 씨, 이상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 가족 저녁 식사였어요. 유라 언니가 당신에게 노골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바로 그날. 그리고 며칠 뒤 언니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당신이 연설하는 포럼에 나타났죠. 첫 번째 기사는 바로 그 이틀 뒤에 터져 나왔어요. 그녀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사건들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히 정황 증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리고 유라 언니가 오늘 내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치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언론을 막아주겠다고 했죠. 위기를 만든 사람이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전형적인 수법이 또 있을까요? 강지훈은 아내의 분석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막연한 의심만을 품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 의심의 실체를 논리적인 시간표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연의 분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김 기자가 쓴 모든 기사를 분석하여 그가 공격하는 기술적 약점들이 공교롭게도 유라가 포럼에서 질문했던 내용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그는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었다. 늘 조용하고 부드럽게만 보였던 그녀의 내면에 이토록 날카롭고 명석한 전략가의 모습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더 이상 지친 폐잔병이 아니었다. 아내의 분석은 그의 머릿속을 뒤덮고 있던 혼란의 안개를 걷어내고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부부가 아닌 이 전쟁을 함께 헤쳐나갈 전략적 동반자였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공식적으로 KL 이노베이션스는 기존의 대응 방식을 유지할 것이었다. 데이터에 기반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며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아직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최유라나 특정 세력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역을 준비하기로 했다. 강지훈은 즉시 회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인물에게 연락했다. 과거 국정원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가진 현재 KL의 보안팀을 총괄하고 있는 오 실장이었다. 그는 오 실장에게 김 기자라는 인물의 뒷조사와 그와 최유라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라는 비밀 임무를 부여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오 실장님이 모아온 정보는 제가 분석하게 해줘요. 때로는 기술적인 데이터보다 사람의 관계나 행동 패턴 속에서 더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이 싸움의 방관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남편과 회사를 지키고 싶었다. 강지훈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아내의 통찰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그날 밤 부부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단단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세상의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집 안에는 고요한 중심이 잡혀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냥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모두가 과소평가했던 조용한 아내는 사촌 언니가 시작한 이 더러운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어 조용히 방역에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KL 이노베이션스 본사 내부에 위치한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보안 회의실에서 오 실장을 만났다. 오 실장은 과묵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예리한 칼날처럼 빛났다. 강지훈은 그에게 이번 임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기자라는 인물을 철저하지만 은밀하게 조사할 것, 특히 그의 최근 자금 거래와 통신 내역에 집중하라는 지시였다. 오 실장은 아무런 질문 없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다. 오 실장의 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거리에서 미행을 하거나 문을 따고 들어가는 고전적인 방식 대신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에서 먹잇감을 추적했다. 익명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남겨진 희미한 흔적 김 기자가 사용한 대포폰의 통신 기지국 기록, 그리고 그가 자주 드나드는 장소의 CCTV 영상까지. 그들은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진실이라는 이름의 바늘을 찾아내는 전문가들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의미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 김 기자는 첫 번째 비방 기사가 나가기 바로 전날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의 암호화폐 지갑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받았다. 완벽한 자금 세탁이었지만 그 타이밍 자체가 너무나도 의심스러웠다. 또한 그는 최근 들어 청담동의 한 고급 바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은 최유라가 주요 고객들을 접대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강지훈은 오 실장에게서 받은 날 것 그대로의 정보들을 아내 서연에게 전달했다. 서연은 몇 시간 동안 아니 거의 하루 종일 그 자료들에만 매달렸다. 그녀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정보들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김 기자가 거액을 쓴 날짜들, 예를 들어 새 차를 계약하거나 명품 시계를 산 날들이 정확히 KL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터져나온 날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 실장팀이 확보한 최유라의 카드 사용 내역과 그 바의 위치를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김 기자가 거액의 암호화폐를 송금받았던 바로 그날 밤 최유라 역시 같은 바의 VIP룸에서
거액의 술값을 결제한 기록이 있었다. 이것은 아직 정황 증거였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나왔다. 오 실장의 팀은 그 바 근처 개인 주차장에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영상 속에는 김 기자가 한 고급 세단에 올라타 누군가와 접선하는 장면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 차량은 유령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마침내 그 끝에서 최유라의 이름과 마주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지훈과 이서연은 그들의 서재에서 하얀 보드 위에 모든 증거들을 연결하며 최유라가 설계한 전체 시나리오를 재구성했다. 1단계 악의적인 루머로 위기를 조장한다. 2단계 강지훈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다. 3단계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힘을 이용해 해결사로 등장하여 KL 이노베이션스에 대한 영향력과 강지훈의 마음을 모두 손에 넣는다. 그 대담하고 악랄한 계획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강지훈의 몸은 차가운 분노로 떨렸다. 자신의 회사를 공격한 것보다 이 모든 배신이 아내를 향한 질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최유라를 찾아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그를 말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다. 지훈 씨, 지금 우리가 이걸 터뜨리는 건 최선이 아니에요. 언니는 분명 발뺌할 거고 이건 진흙탕 싸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기려면 언니가 스스로 자신의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 해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계획을 모두 실토하게 만들어야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조용한 내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가장 효과적인 방역의 시나리오를 그려내는 뛰어난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강지훈은 아내의 말에 동의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그는 새로운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방역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최유라의 전체 계획을 파악한 강지훈과 이서연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방역의 서막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전략은 적의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 공세 속에서 그는 완벽하게 지치고 절망에 빠진 리더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는 제기된 의혹들을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최근의 악의적인 루머들이 회사의 신뢰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하며 이 사태를 해결하고 주주와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겠다고 호소했다. 그의 영의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KL 이노베이션스가 정말로 좌초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고 믿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던진 첫 번째 미끼였다. 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의 지친 모습은 그녀에게는 달콤한 전리품과도 같았다. 거만하고 자신만만하던 그가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곧 그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연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L 이노베이션스는 다음 날 현재의 시장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 확장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소식은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했고 경제 뉴스들은 앞다투어 강지훈의 리더십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유라의 확신을 굳히기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이 모든 무대 뒤에는 보이지 않는 감독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의 연기가 대중에게 어떻게 비칠지, 그리고 최율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세심하게 조율했다. 그녀는 또한 오 실장팀과 협력하여 이제부터 시작될 최유라와의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비밀리에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판이 깔렸다고 판단한 순간 강지훈은 최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계산된 절망과 피로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사회의 압박과 투자자들의 이탈로 인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처제, 지난번에 아버님께서 혹시 도와주실 수도 있다고 했던 말, 아직 유효한가? 나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수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최유라는 터져나오는 환호성을 간신히 참아냈다. 그녀는 그가 애원하는 목소리를 마음껏 즐겼다. 그녀는 즉시 수락하는 대신 잠시 뜸을 들이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과시했다. 형부 많이 힘드시겠네요. 쉽지는 않겠지만 서연이를 봐서라도 제가 아빠한테 한번 잘 말씀드려볼게요. 그녀는 자신이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믿으며 곧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화를 끊은 후 유라는 즉시 자신의 아버지인 최 회장에게 달려갔다. 물론 그녀는 자신이 꾸민 악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KL 이노베이션스가 경영난에 빠졌으며 지금이 바로 유망한 기술 기업의 지분을 헐값에 인수할 절호의 기회라고 아버지를 설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기획한 뛰어난 전략가인 것처럼 포장했고 딸의 성공에 눈이 먼 최 회장은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 강지훈과 이서연은 통화가 끝난 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연기는 필요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먹잇감은 아무런 의심 없이 미끼를 물었다. 그들은 다음번 만남이 이 길고 더러운 싸움의 마지막 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남편을 향해 작지만 확신에 찬 고갯짓을 했다. 이제 최유라의 몰락을 위한 마지막 무대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단 하루가 밝았다. 최유라는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완벽한 승리자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값비싸고 권위적으로 보이는 정장을 골라 입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액세서리로 마무리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성공한 커리어 우먼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잠시 후 강지훈이 자신의 발 아래에 무릎 꿇고 이소연이 절망에 빠져 울부짖는 모습을 상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약속 장소는 그녀가 직접 고른 최고급 호텔의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이었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전망과 묵직하고 값비싼 가구들은 그녀에게 무한한 권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 먼저 도착했다. 최 회장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자신의 딸이 이뤄낸 전략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과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강지훈이 스위트룸으로 들어섰다. 그는 최유라의 기대대로 완벽하게 패배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만에 수척해진 그의 모습은 유라의 자신감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게임의 완벽한 승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유라는 마치 유능한 지휘자처럼 모든 것을 주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준비한 발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고 KL 이노베이션스를 구제할 자신의 계획을 거침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가 가진 자금력과 언론 장악력, 그리고 자신의 천재적인 마케팅 능력이 어떻게 KL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해결사이자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었다. 화려한 서론이 끝나자
그녀는 날카롭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본론, 즉 그녀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물론 저희가 형부의 회사를 돕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이것은 자선 사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비즈니스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이제 동정심을 완전히 거두고 탐욕스러운 사업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10호째 저희 아버님 회사에서 KL 이노베이션스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는 대가로 전체 지분의 30%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엄청난 요구였다. 둘째, 저 최유라를 KL 이노베이션스의 신임 최고 전략 책임자, CSO 및 이사회 임원으로 공식 임명해 주셔야 합니다. 위기에 빠진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저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할 테니까요. 그녀는 발표를 마치고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그녀의 입계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강지훈이 감사와 함께 자신의 조건을 즉시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이 순간 회사와 권력, 그리고 남자까지 모든 것을 쟁취했다고 믿었다. 머릿속에서는 이서연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지훈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율에게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조금 전까지 가득했던 패배감과 절망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평온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유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처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절박함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그런데 처제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잊어버린 것 같군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서늘한 목소리는 스위트룸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승리의 순간은 이제 막 시작될 파멸의 첫 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지훈의 서늘한 목소리에 최유라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그가 궁지에 몰린 쥐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제가 뭘 잊었다는 거죠, 형부. 지금 그런 허세를 부릴 입장은 아닐 텐데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오만함은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태블릿 PC를 가볍게 터치했다. 유라의 화려한 발표 자료가 떠있던 스위트룸의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 중앙에는 최유라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라는 섬뜩할 정도로 담담한 제목이 떠 있었다. 그 제목을 본 순간 최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자신이 진짜 발표자인 것처럼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첫째, KL 이노베이션스의 위기는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피커에서 맑고 선명한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최유라가 김 기자에게 비방 기사를 어떤 식으로 써달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이었다. 아빠, 유라가 비명을 지르듯 아버지를 쳐다봤지만 최 회장은 이미 충격으로 굳어버린 얼굴이었다. 강지훈의 발표는 계속되었다. 통화 녹음 파일에 이어 유라의 유령 회사 계좌에서 김 기자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거액이 송금된 거래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날짜와 시간 금액까지 완벽하게 기록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둘째, 이 모든 사보타주 행위의 목적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사를 헐값에 강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유라와 김 기자가 봐 근처 주차장에서 몰래 만나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리고 KL의 주가가 폭락한 시점과 유라가 김 기자에게 돈을 지불한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타임라인 그래프가 그 뒤를 이었다. 모든 증거들은 단 한 사람, 최유라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 회장의 얼굴은 혼란과 불신을 넘어 끔찍한 깨달음과 불타는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이토록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마저 이 더러운 계획에 장기말로 이용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가 딸에게 보냈던 자랑스러움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경멸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바로 그때 스위트룸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의 법무팀을 이끄는 박 변호사와 오 실장, 그리고 몇몇의 직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들은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사형 집행을 위해 온 집행관들이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박 변호사는 얼어붙어 있는 최유락에 다가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최유라 씨, KL 이노베이션스에서 당신을 상대로 제기하는 명예훼손 주가 조작, 그리고 업무 방해 공모에 대한 소장입니다. 예상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겁니다. 그는 이어 최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최 회장님, 본적대적 인수 시도의 당사자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회장님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최유라가 쌓아 올렸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하려 했던 두 남자 강지훈과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발가벗겨졌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아빠,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하지만 최 회장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딸을 뿌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닥쳐, 네가 감히 내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해. 방 안의 모든 것이 최유라를 겨누고 있었다. 강지훈의 차가운 눈 아버지의 불타는 분노, 그리고 법무팀의 냉정한 압박까지. 그녀는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무대의 막은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 강지훈의 손에 의해 무자비하게 찢겨 발겨진 것이었다. 강지훈의 방역이 끝난 호텔 스위트룸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다. 최유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 최 회장은 차가운 분노에 휩싸인 채 자신의 법무팀과 쉴 새 없이 통화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그는 더 이상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안이 있어서는 안 될 오물처럼 취급했다. 강지훈과 그의 팀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자리를 떠났고 그들의 퇴장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 회장은 마침내 통화를 마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딸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슬픔조차 없었다. 오직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에 대한 냉혹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이 순간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더 이상 최 씨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그는 그 말을 끝으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유라는 그렇게 자신의 야망이 쌓아올린 잔해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몰락은 세상에 알려지는데 몇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호텔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KL 이노베이션스는 악의적인 기업 사보타주 시도에 대한 공식 입장문과 함께 최유라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발표했다. 동시에 언론에서는 김 기자가 주가 조작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는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도미노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최 회장의 회사는 즉시 보도 자료를 내고 최 회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소식과 함께 최유라를 모든 직위에서 해고 조치했음을 알렸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딸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상류층 사교계는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그녀의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에 의해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 그녀가 살던 고급 아파트와 타고 다니던 스포츠카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세상은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오만함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생존에 대한 공포와 테러만이 남았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떠올렸다. 이 모든 법적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이서연의 약하고 동정심 많은 성격에 호소하면 강지훈을 설득해 이 모든 것을 멈춰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서연과 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서연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유라는 그 평온함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차가운 현관문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한때는 그렇게나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촌 동생의 발치에서 최유라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의 다리를 붙잡고 망가진 단어들을 쏟아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지훈 형부한테 소송 좀 취하해달라고 말해줘. 나 이대로는 정말 죽어. 한 번만 살려줘. 제발.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때의 오만했던 여왕은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닌 눈앞의 파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용서를 구걸하는 비참한 죄인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녀를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위치는 이제 완벽하게 역전되어 있었다. 최유라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현관문 앞을 가득 채웠다. 이서연은 무릎 꿇고 있는 사촌 언니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자의 희열이나 패자에 대한 동정심이 아닌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다. 한때 하늘처럼 높아 보였던 언니의 초라한 모습은 이제 그녀의 마음에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도 기쁨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서늘하게 들렸다. 언니 일어나. 나는 언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그녀는 유라가 애원하듯 붙잡은 자신의 다리를 조용히 빼냈다. 언니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야. 단지 그 잘못의 결과를 피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뿐이잖아. 용서는 언니의 죄를 없애주는 면죄부가 아니야. 언니가 저지른 선택의 결과는 언니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야. 바로 그때 서연의 등 뒤로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존재는 유라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소송은 절대 취하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으로부터 내 회사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는 말을 마친 후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유라를 등지고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최유라는 그들의 세상 밖으로 완전히 차단되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폭풍은 끝나 있었다. 강지훈은 아내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그는 아내의 조용한 강인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분노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추악한 질투와 탐욕이 한 사람을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단단한 방패가 되어 주었는지를 조용히 되새길 뿐이었다. 시련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고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최유라의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진실을 모두 밝힌 KL 이노베이션스는 오히려 정직하고 강직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으며 주가와 평판을 모두 회복했다. 최 회장은 조용히 은퇴했고 그의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가문의 영향력은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다. 최유라는 소송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되었고 사교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기심이 만들어낸 지옥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를 평생에 걸쳐 치르게 될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공평한 정의였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연과 지우는 그들의 집 정원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혼란은 이제 먼 기억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더 이상 가난한 사촌 동생이나 운 좋은 CEO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과 지혜를 증명해 보인 남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강지우는 아내를 사랑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최유라가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명예사교계의 인정. 그것들은 사실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가. 진정한 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싸울 수 있는 조용한 용기.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재산이었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와 함께 남편의 어깨에 기댔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들 앞에는 더 단단하고 깊어진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